자, 다음 판례 볼까요? 자, 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되었죠. 아동복지법에 보면 조문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 이것이 금지 행위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여기 나와 있지. 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그 아동으로 하여금, 그쵸? 누구누구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성매매하게 하는, 성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시킨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영어 문법 구문에서 이 사역동사야, 사역동사. 오형식 동사. 그쵸? 누구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누구다? 성관계 상대방이 불특정 제3자가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건 어떤 사실관계였는가 하면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었다. 이거야. 상대방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아동으로 하여금 불특정 제3자와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 이 포주라는 놈 자신이 직접 그 아동과 성행위를 한 거야. 그러면 이것은 영어 문법 구문에서 셀프 동사, 삼형식 동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그 아동과 성관계를 한 것은 시킨다는 말의 의미와는 좀 다른 거지. 그쵸? 분명 법조문에는 아동복지법 18조 5호에는 법조문 자체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 했을 때 이 시킨다는 의미를 충족해야 되거든. 그럼 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불특정 제3자와 성관계를 했다. 그랬을 때 이 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구성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시켰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아동과 성관계를 한 거야. 이거 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지. 그래서 이 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조문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까지 만약에 이 법정을 적용하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거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까지 예측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억지로 나쁜 건 알겠지만 이놈이 나쁘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서 법조문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빨리 국회가 입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이런 놈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 조문 하나 갖고는 이거를 처벌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이 많이 나와줌으로 인해서 법도 자꾸 개정 사회가 진전 발전되고 복잡해질수록 법조문도 그에 탄력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보완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또 판례 볼까요? 자, 저작권법에 배포라는 말이 나오네. 배포. 읽어볼게요. 저작권법 2조 5, 15호를 보면 이 배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배포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일반 공중에게 양도나 대여하는 것이 배포입니다. 배포. 자, 이건 어떤 사실관계였는가 하면 보세요.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mp3 파일을 컴퓨터 공유 폴더에 담아두다가 걸린 거야. 이 공유 폴더에 담아둔 것이 배포냐 배포. 만약에 이걸 배포로 보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배포라는 것과 폴더에 담아둔 것은 배포가 아니지, 그치? 배포는 누구한테 뿌리는 건데 양도나 대여하는 게 배포인데 담아둔 건 누구한테 뿌렸다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걸 배포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배포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배포이냐? 배포 아닌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하시면 되겠네요. 요 폴더에 담아둔 것은 배포가 아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다. 또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저작권법상에 권리침해 태양을 열거를 해놨는데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 이렇게 열거를 해놨어요. 열거를 해놨고 여기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여기를 충족하든 여기를 충족하든 여기를 충족하든 여기를 충족하든 하나에 걸리면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요 배포 행위가 여기 열거되어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될까? 안 되지. 안 되지. 그쵸? 배포가 복제는 아니잖아요. 공연도 아니잖아요. 방송도 아니잖아. 전시도 아니잖아. 등이냐? 등도 아닌 거지. 그쵸? 그러니까 요 등도 이 앞에 있는 단어와
대등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배포라는 말이 어디도 없잖아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니까 결국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쵸? 처벌하고 싶으면 배포가 여기 들어와야 돼.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위 처벌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배포를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배포를 이 법을 갖다 끌어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래, 그거를 끌어쓰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가 되고 확정이 되는 거지. 의외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별표 보세요, 별표. 최소한 별표 3개짜리란 말은 그 이상 출제가 된 것들이야. 많이 받으시고. 자, 조합장 출마 희망자가 조합장 선거 공고일 전에, 그쵸? 공고일 전에 조합원들에게 금품 제공 행위를 하다가 걸렸어. 그래서 걸려가지고 기소됐는데 이 근거 조항이 뭐냐면 농협협동조합법 50조 1항 1호였어. 그러니까 요 법에 위반되면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농협협동조합법 50조 1항 1호가 뭐냐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선거인인지 여부는 선거 공고일에 비로소 이게 확정되는 거야. 선거인인지 아닌지가. 그쵸? 따라서 이 법으로 처벌하려면 선거 공고일 이후에 금품 제공 행위를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출마 희망자는 선거 공고일 이전에 지금 돈을 뿌린 거잖아요. 선거 공고일 이후에 뿌린 게 아니라. 그쵸? 만약에 이후에 뿌렸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이 지금 피고인은 공고일 이전에 뿌렸기 때문에 이 법 위반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선거 공고일 전에 뿌렸냐, 후에 뿌렸느냐 이게 중요하게 다 터지겠죠? 근데 이 친구는 공고 이전에 뿌렸기 때문에 이 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다.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이 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고요. 유추 해석이 판례가 무지 많아요. 유추 해석 금지만 한 200개 돼요, 판례가. 근데 그게 다 어려운 판례가 아니고 그 의미 해석을 잘 하시면 아주 쉬운 파트입니다. 자, 여기도 주택건설초축법 시행령이 있는데 여기 쭉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여기 국민주택은 입주 예정자에 통보된 당해주택 입주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전대가 금지되고 있다. 만약 이걸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쵸? 언제부터? 당해주택 입주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전대가 금지됩니다. 요거만 피하면 돼. 요 기간만 피하면 돼. 이걸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시점은, 요 개시일이라는 시점은 시기지, 시작점. 시작점이란 말, 시기. 개시로부터 6개월. 그쵸? 종기가 아닙니다. 이걸 종기라고 보게 되면 의미 해석을 달리하는 거지. 이건 시기란 말이야, 시기. 그쵸? 이걸 종기로부터 계산하는 것은 그 의미 해석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걸 종기로 보게 되면 유추 해석이다. 이건 시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시기로 봐야 되는 거지. 여기도 앞에서 검은색으로 색깔 칠했죠? 이후로 봐야 되는 거지 전으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뭐뭐로부터 입주 개시일로부터라는 말의 의미는 시기점, 시작점, 스타트점을 말하는 것이 종기가 아니다. 이걸 종기로 보면 유추 해석이다는 것이고. 자, 약사법에 보면 판매라는 용어가 나오네. 판매라는 것은 국내에서 판매한 거야. 그쵸?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을 판 거야. 돈 받고. 그쵸? 누가? 약사가 아닌 자가. 자, 국내에서 유통되면 걸리는 겁니다. 근데 해외로 빼들리는 것은 이 법을 처벌할 수가 없어. 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은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또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타인의 비밀이란 말이 나옵니다. 비밀이 무슨 뜻이지? 자,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인터넷에 공개되는 전화번호잖아요. 공개되는 전화번호를
비밀이 아닌 거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게 비밀인데 지금 공개되는 부분이 공개되는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라서 이건 비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비밀로 볼 수가 없다. 이걸 비밀로 보면 유추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전화번호를 국회의원 선거의 명부의 정보와 조합하여 입후보자에게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건 비밀 누설이 아닌 거지. 비밀 누설이면 유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여기도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 개인신용정보라는 말 나오네. 그치? 그 개인신용정보. 우리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앨범 사진 보면 그 뒤에 그 학생의 사진 있고 뭐 맨 끝에 보면 뭐 주소록이 나와 있고 핸드폰 가정집 전화번호 나와 있잖아요. 그치? 이때 학교 졸업 앨범 맨 뒤에 나와 있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개인신용정보라고 보아서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유추해석이다는 거죠. 이게 왜 이 판례가 나왔는가 하면 그 결혼정보회사 있지? 결혼정보회사 말고 그 마담 왜 사람 소개시켜주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시골은 뭐 거론할 필요 없고요. 강남 있잖아, 강남. 강남에 무슨 여고, 무슨 남고, 특히 여고생들 그 맨 뒤에 보면 그 졸업 앨범 사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벌급들 되는 그 자제분들 또는 그 분들의 그 부모님들이 그 이제 마담뚜들이 그 여고생들의 졸업 앨범을 모아가지고 이제 갖다 바쳐요. 갖다 바치면서 사진을 넘기지 이렇게. 사진 넘기고 보면 누가 참하고 누가 참하지 않은지를 사진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의 집 주소 번호로 이렇게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분명 이제 당사자는 기분 나쁘죠. 어떻게 마담뚜들이 내 전화번호, 내 주소를 알아가지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구 사람 소개 좋은 사람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이 있고 재벌 자제가 있는데 만나보겠느냐? 아니 어떤 여성 들으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판례까지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담뚜가 그래 하는 말이 아줌마 어떻게 아줌마 내 전화번호 알았어? 우리 집 주소번호 알았어? 하니까 마담뚜 아줌마가 하는 말이 너 고등학교 앨범 뒤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알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여고생이 가족이 부모가 이 법 위반으로 고소했던 사건인데 판례는 졸업 앨범에 나와 있는 주소로는 개인신용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에 판례랑 똑같은 거야. 그건 공개되는 정보라는 거죠. 공개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뭐 비밀로 할 정보도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란 앨범에 나와 있는 주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맞긴 하지만 어쨌든 뭐 공개된 주소록 등이기 때문에 이 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하시고 여기 색깔 칠하시고 됐고 자 그 다음 볼까요? 여기 이 판례도 최근에 출제가 좀 된 판례죠. 치과 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은 치과 의사가 다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야. 치과 의사도 먹고 살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이빨 치료는 안 하고 미용 치료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제 판례까지 올라갔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치과 의사 너 치과만 하라는 거야. 딴 거 하지 말고. 왜 딴 거 하냐? 면허된 거 면허증 치과 면허증 말고 왜 딴 걸 하냐? 그러면 피부과나 뭡니까? 성형외과 그런 사람들의 업무를 침해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판례까지 간 것인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 보톡스 시술법은 면허된 것 외의 치료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네 영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치과 의사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 뭐가? 보톡스가. 됐어요? 보톡스 할 때
그냥 뭡니까? 물론 이제 치과에서도 하지만 전문의 한 대 가서 하세요. 전문의 한 대. 이 치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그 정형외과 가서 배우고 성형외과 가서 배우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성형외과 많이 있으니까 성형외과 가서 하세요. 법 위반은 아니지만. 됐어요? 여기서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톡스 치과 의사가 한 보톡스 시술은 면허된 것 외의 행위가 아니므로 이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2항 2호네요. 자, 쭉 읽어보시고, 자, 위 규정은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할 실질 거래가 없는데 마치 실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초과 사용하거나 했을 때, 융통하거나 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거죠? 이게 무슨 얘기야?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70조 2항 2호에 나와 있는 실질 거래가 없는데 마치 실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해서 카드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또는 실제로 카드 금액은 10만 원인데 뭐 20만 원, 30만 원 긁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면 카드깡입니다. 카드깡 사건이에요. 카드깡 하면 안 돼요. 처벌받아요. 카드 내가 물건도 안 샀는데 카드를 긁어서 물건 산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 그쵸? 또는 내가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산 한도를 초과해서 카드 긁으면 안 되잖아. 그럼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카드 교란 행위 아니에요. 그치?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죄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만 이 법이 적용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카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지급원인 실제로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 원인 금액 그대로가 결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 그대로가 결제가 됐다며. 그대로 결제가 된 것은 가장이 아니지. 가장이 아니지. 가장도 아니고 초과도 아니지. 그래서 이것은 카드깡 사건 위반, 카드깡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걸 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이 존재하고 원인 금액 결제 그대로 카드 결제가 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해서 처벌하게 되면 유죄석이다는 거죠. 색깔 하시면 돼요. 실제로 존재하고 그대로 결제가 된 것은 카드깡이 아니다.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